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을 함께 훑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박준영 운영위원님이 꼽는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5G 관련 종목들이 활발하게 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련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에이스테크라는 주식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이스테크 들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5G 관련주들 쪽으로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55조 규모의 미국 5G 기지 구축에 나선다는 기대감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주가는 24%가량의 급등세가 나타났는데요. 특징주로 에이스테크를 꼽아주신 이유와 투자 포인트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예산은 5G 장비 종목 중에서 기지국 안테나하고 그다음에 RF라고 주파수 수신기가 주력 제품입니다. 매출액의 거의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G 쪽에 투자 초기 단계에 기지국부터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사가 독자적으로 해외 쪽에 나가기보다는 제품 자체가 삼성전자가 해외 쪽에서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인도 쪽에 수주를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함께 덧붙여서 나가는 삼성전자 협력관계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최근 이제 5G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다가 모멘텀이 부각된 것 자체가 미국의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2021년도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쪽에 5G 쪽에 투자 부분도 있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460억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0조 원 가까이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받지 않겠는가.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5G 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투자가 거의 마무리가 좀 됐죠. 글로벌적으로 따지면 미국이라든가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까지는 아마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결국은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투자에 따른 모멘텀이 부각이 좀 되고 관련 수주를 앞서 얘기했던 독자적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이 제출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게 되게 되면 덩달아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수주 여부 자체를 지켜봐야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예사가 5G 관련 종목 중에서 과거에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 주가가 3만 원 정도까지 갔던 주식입니다. 2020년도죠. 주봉을 보고 계시는데 그랬던 주식이 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니까 급락이 나왔죠. 제가 5G 관련 종목들은 2년, 3년도부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고 대표적으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재무 내용 자체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KMW와 더불어서 이제 보수적인 접근을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예사가 워낙 재무 내용이 안 좋다 보니까 7월 4일 날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주식수 거의 한 50% 유상증자 50%를 냈어요. 상당히 대규모 발행 주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2,500만 주 가까이 가 되는데 오늘 그 청약이 마지막 날인 것 같더라고요. 구주 청약에 구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청약 마지막 날인데 예사가 증자를 하는 이유 자체가 증자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예사가 이대로 증자를 안 하게 되게 된다면 올해 자본 잠식에 빠지면서 자본 잠식에 빠지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예사가 상반기에만 366억 적자가 났는데 현재 자본 총계가 280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3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한다면 예사는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낮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왜냐 자금 조달이 안 되거든요. 예사가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게 되면 은행 자금 조달 금리가 무려 10% 11%입니다. 상당히 재무 내용이 안 좋으니까 은행에서도 높은 금리의 대출을 좀 받고 추가적으로 대출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뉴스코브도 발행이 안 되니까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자를 한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사가 그 초기에는 증자를 통해서 580억 정도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가가 떨어지면서 발행 가격이 떨어지면서 1,48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한 358억인가요? 상당히 못 미쳤어요. 이 금액 가지고 예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쉽지가 않죠. 연간 600억 정도 2020년도에 800억 적자 났고 작년도 300억, 올해도 상반기 때 366억 적자 났는데 이렇게 본다 한다면 올해 350억 자금 조달 자체는 1년 적자 수준을 메꾸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주 물량이 10월 11일 날 나오거든요. 1,480원대이기 때문에 그 물량 압박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사가 만약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괜찮은데, 제가 보기에는 5G 시장 자체 관련된 종목들이 KMW도 마찬가지고, 에이스테크라든가 종목들이 흑자 전환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G 관련 에이스테크를 포함해가지고 KMW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은 가급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수급적 워낙 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은 좀 가능하겠지만은 추경 매수는 자제하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손절 원칙을 확실하게 좀 지키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에이스테크라든가 KMW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특징주로 에이스테크 만나봤습니다. 해외 모멘텀으로 이제는 5G 관련 종목들 이제는 정말 가는 걸까 하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